네, 명품 주식 아카데미 정말 보면 볼수록 해를 거듭할수록 정말 배우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박지영 아나운서한테도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공부 좀 해봅시다. 박지영 아나운서. 네, 이렇게 또 서서 진행하지 않으면 또 섭섭하잖아요, 우리 박진감이 입시가. 떨어져요. 우리 이제 내주부 화요일 시간 삼도시대의 이제 가장 큰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다들 댓글을 제가 쭉 봤더니 네. 매니저님 서서 하면 그렇게 비율이 좋아 보인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튜브에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짜고 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죄송합니다. 좋겠고요. 예. 네. 자, 명품 주식 아카데미 오늘 바로 주제부터 만나볼게요. 네. 뭐 사실 내년 전망이겠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네. 여기 있죠. 키워드로 풀어보는 2021년 증시 대전망. 제가 미리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이제 올해를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잖아요. 네. 그럼 이제 내년을 이제 준비해야 되죠. 사실상 이제 올해 시장도 내일 딱 하루만 지금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사실 시간을 그냥 끊어가지고 한 해 한 해를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지 연속선상에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어떤 트렌드가 당장 뭐 해가 바뀐다라고 해서 크게 변화되지 않는다. 다만 내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기억해야 될 만한 포인트들 제가 그걸 키워드로 딱 정리를 했거든요. 내년에 이제 소해해잖아요. 그죠? 네. 소해이기 때문에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대박 내시는 차원에서 이쁜 그림도 하나 준비를 해왔으니까 네. 키워드로 풀어보는 2021년 증시 대전망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자, 올해 이제 제가 시장을 대응을 하면서 정말 저도 사실 아까 전대미문이라는 표현 썼던 것처럼 경험해 보지 못했었던 그런 시장을 많이 이제 좀 네. 느꼈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내년도 전망 자체가 상당히 좀 좋을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 시장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를 한 4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바이든, 두 번째는 이제 반도체, 세 번째는 이제 중국, 네 번째는 이제 코로나19인데요. 요게 이제 순서대로 중요도에 따라서 배치를 한 건 아니다라는 거. 꼭 아니구나. 시청하시는 분들 보면은 네. 먼저 얘기하면 제일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위에 있으니까. 그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대로 배치를 한 거니까 중요도는 어차피 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요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이든부터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바이든이에요. 바이든 옆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을 제가 같이 이제 담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많이 바뀔 거예요. 내년에 미국이 진짜로 많이 바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야말로 극과 극의 맞아요. 인물이라고 너무 생각하시면 기조가 돼요. 달라요. 뭐 지금 뭐 공화당 출신, 민주당 출신, 정당이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사고방식이라든지 정치에 대한 어떤 역경들 이런 것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차라리 오바마랑도 비슷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 이제 당선자가 내년에 이제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 경제 패러다임 자체가 분명히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 바이든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해드린 거고 요 바이든 당선자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과연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든 정책의 이제 핵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수십 번도 들었을 거예요. 진짜 그럼에도 공부하는 불구하고 느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고 뭐가 가장 중요한 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친서민, 중도, 어쨌든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세 인상, 사실 세금을 이제 인상할 거다라는 우려가 상당히 좀 많아요. 분명히 아마 집권하고 있을 때 법인세 인상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불거질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염두를 해야 되고 최저임금을 이제 15달러 수준으로 이제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을 하면서 거의 비슷한 정책들을 많이 이제 맞아요. 내놨었거든요. 네. 개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부터 이제 좀 집중해서 보시면은요. 인프라 투자 향후 10년 동안에 무려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네. 5G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되게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5G는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죠. 수혜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절대 아니고요. 인프라 투자 안에는 5G 투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오늘 시장이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을 하면서 네. 소외됐었던 5G 종목들도 꽤나 좀 올라왔었는데 올랐어요. 어쨌든 5G 투자를 포함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뭐 기계 장치라든지 토목공사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건설 인프라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투자가 또 촉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가능성이 분명히 좀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독점 규제. 사실 요거는 이제 조지아주 선거하고도 상당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상원의 이제 구도가 네. 공화당이 지금 50석, 민주당이 48석이거든요. 근데 조지아주의
2석이 지금 남아 있어요. 1월 이제 딱 되자마자 재선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2석의 이제 향방이 어떻게 되냐. 공화당이 이제 하나만 가져가더라도 우위를. 상원은 이제 공화당이 우위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공화당이 이제 견제를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독점에 대한 규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잘한 부분 중에 하나는 친기업적인 어떤 정책들을 많이 내놨다라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해당 기업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애플의 주가가 몇 프로 올라갔는지 그렇죠. 한번 보세요. 시장을 다 끌어올리는 그렇죠. 대통령이죠. 테슬라의 주가가 지금 몇 배나 올랐는지 한번 보시면은 그 정도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영향이 강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이 IT 공룡들에 대한 해체, 반독점 규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지 않더라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소형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핵심이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워낙 지금 오버밸류까지 많이 올라와 있는 이미, 상태이기 네. 때문에 내년에 이제 경기 회복이 된다라는 것까지 전제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뭐 이런 논란들이 불거질 때 혹은 차익 실현 물량들에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때 시장에 풀려 있는 돈들이 대형 IT 기업들보다는 중소형주들 종목 쪽으로 분명히 수급이 확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트렌드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사실상 여러분들이 바이든 정책 다 까먹으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포인트가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친환경 요것도 여러분들 정말 잘 뭐 알고. 지겹도록 많이 네.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또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 모든 걸 똑같이 얘기하면 김영민 매니저가 아니죠. 저는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해드리고 정말 중요한 걸 딱 찍어드리잖아요. 영광사 아니겠습니까? 기후 협약에 복귀가 되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많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건 지금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말 이제 큰 시장은 전기차와 관련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실제로 미국에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는 걸 제외하고 포드라든지 GM이라는 기업들도 내년부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시장 친환경 차 시장에 정말 많은 투자를 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당연히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또 이어지는 모멘텀이 분명히 좀 있기 때문에 친환경 쪽은 물론 이제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저는 자동차 시장이 가장 크다.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동차 시장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부분들을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죠.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네. 요것도 이제 반도체거든요. 네. 이것도 좀 지겨워요, 사실. 그래서 지겨운 걸 이제 똑같이 얘기하면 안 되겠죠. 좀 다른 차원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반도체가 거의 대한민국 경제를 먹여 살리고 살리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리고 올해 동학개미 분들을 또 먹여 살린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니겠어요? 네. 정말 큰 수익을 준 종목들이거든요. 과연 이 종목들이 내년에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실제로 또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어떤 밸류체인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내년에도 강한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랬으면 네. 좋겠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반도체 업황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야말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슈퍼 사이클이 진행된다. 초 슈퍼 사이클이 진행될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다. 사실상 올해도 반도체 수요가 정말 많았어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위축될 거다라는 우려를 딛고 실제로는 정말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주가가 증명을 하듯이 삼성전자의 실적 역시도 거의 2년 만에 최고치를 찍으면서 상당히 좋은 호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연속해서 기록을 했잖아요. 내년에는 더 좋아질 거고 분기 기준으로 거의 뭐 15조 원에서 20조 원까지도 영업이익을 기록할 정도로 상당히 좀 좋은 시장이 저는 올 거라고 보는데 실제로 상반기는 여러분들이 딱 하나 기억한다면 그냥 메모리 반도체다. 다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라고 하면 전공정 장비, 무슨 후공정 그렇죠, 장비, 후공정. 그리고 소재 종목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중에서 어디에 여러분들이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되느냐. 저는 일단은 1분기 때까지는 장비 쪽보다는 소재 종목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 1분기는 반도체 문제다. 소재 종목들. 이제 디램 가격이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할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 동안에는 삼성전자가 절대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굳이 설비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거든요.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가는 걸 기다렸다가 후행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하는 게 기업들의 관례였기 때문에 네. 실제로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든지 파운드 쪽이라든지 미세 투자와 관련되어 있는
업종이 아니라면 사실 수주 절벽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기 위해서라도 1분기 때까지는 여러분 소대 종목들을 먼저 보시는 게 저는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모두가 해피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DDR5 이제 세대 교체.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DDR4에서 DDR5로 바뀐다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실제 이게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DDR4에서 DDR5로 바뀌었을 때 그래도 나는 장비 종목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있죠. 후공정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DDR4에서 DDR5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반도체를 이제 A처럼 생긴 반도체를 만들었다가 네. B처럼 생기는 반도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도체 설계 자체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요 반도체가 제대로 된 기능이 있는지 성능이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테스트가 장비들도 다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테크윙이라든지 유닛 테스트 같은 이런 후공정 장비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패키징 쪽도 정말 중요해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막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거든요. 네. 그런 신기술들이 도입이 되면서 패키징과 관련된 기술도 정말 혁신적으로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장비 종목을 좀 고집하시는 분들은 전공정 쪽보다는 후공정 쪽을 보시는 게 핵심이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다음 상하 하반기를 통틀어서 그냥 내년 1년 내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건 결국은 파운드리랑 시스템 반도체 쪽이에요.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 때 D램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그 돈을 어떻게 할까요? 뭐 배당도 주고 직원들 보너스도 주고 하겠죠. 근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을 파운드리 투자에 들이부을 거예요. 사실상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내년에는 진짜 대만의 이제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 여전히 점유율 격차가 38%, 39% 막 이 정도로 커요.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삼성전자와 TSMC를 딱 비교를 해보면 어찌 보면은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뒤쳐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유율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돈을 정말 많이 벌어서 파운드리 쪽 그리고 미세공정 쪽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년 1년을 통틀어서는 정말 파운드리 쪽이나 시스템 반도체 쪽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네. 결국에는 미세 공정에 대한 투자, 여러분들이 뭐 나노 공정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로 뭐 EUV 공정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장비 소재 종목들을 잘 공략을 하셔야만 내년에도 반도체 종목으로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는 세 번째 키워드인가요? 시간이 아직 조금 여유가 있네요. 자, 세 번째 키워드는 중국이라는 키워드예요. 이게 조금 여러분이 좀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아했어요. 사실 저는 내년에 이제 중국이 정말 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지대하다. 최근에 최근에 중국의 이제 엔트그룹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엔트그룹이 네. 사실상 해체 수순을 지금 밟고 있어요. 네. 시진핑 주석한테 밉보였다가 그냥 해체해버려라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중국은 여전히 지금 공산주의 그렇죠. 국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영향력이 정말 커요. 그리고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너무 커졌어요. 어마어마하죠. 일부에서는 2028년이 되면 GDP 기준으로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뛰어넘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만큼 미국이 이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그렇죠. 게 그래서 반등이죠. 맞습니다. 지금 지영 아나운서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 주신 게 네. 실제로 내년에도 미국은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할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됐어도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미국의 반중 정서는 거의 뭐 전 국민적인 정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공화당, 민주당 할 것이 지금 반중 정서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중국 시장의 변화를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뭘 보면 될까요? 자, 지금 증시가 정말 많이 올라왔잖아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뭐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뭐 줄줄이 다 신고가 랠리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네. 실제로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내년에 세계 경제가 아주 빠르게 회복될 회복이 거다라는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기대감이 선반영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세계 경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회복이 안 된다.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빠지겠죠. 빠르게 조정을 받을 수밖에 네.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년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요. 한 4% 정도 될 거라고 해요. 근데 중국은 그거보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무려 내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8%에서 8%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올해도 중국이 맞아요. 거의 전 지금 세계에서 좋아요. 유일하게 맞아요. 플러스 성장을 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내년에도 결국은 세계 경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가 중국은 가장 먼저 일어나야 바뀌어야 된다. 되구나. 그래서 중국 경제를 여러분들이 내년에 반드시 좀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시진핑 주석이 올해 하반기 때 방한한다 그랬다가 화장품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안 오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뭐 안 왔다라고 하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과연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할 수 있을까? 정부에서는 내년에도 계속 이제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트라이는 하겠죠. 추진할 네.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을 하고 중국과 관련된 모멘텀이 또 부각됐을 경우에는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좀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만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 좀 주목을 좀 해보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만 지금의 주가 수준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자본재 정말 많은 이제 재정 투자를 할 거잖아요. 중국에서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적자가 막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네. 중국이나 미국에 비교해 보면 정말 새발의 피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적자 재정을 이제 펼치면서 시장을 이제 살리기 위한 많은 투자들을 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재가 중요하겠죠. 그리고 필수 소비재. 중국의 인구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중국 사람들이 돈을 쓰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내는 공산품들이 대부분 다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수 소비재가 상당히 좀 경기 회복에 네. 밑바탕이 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정말 뜬금없는 게 이제 또 제약바이오죠. 뜬금없네요. 네, 제약바이오 봐야 돼요. 중국항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된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연구개발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도 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인구가 계속 이제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사실상 중국도 이제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어요. 그 그렇죠. 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의료 시스템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된 투자가 분명히 내년에 또 상당히 좀 많이 진행이 될 거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교류도 사실 지금 사드 보복 때문에 일반적인 제조업 기업들은 많이 막혀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제약바이오 기업들만 아주 자유롭게 중국 기업들과 그만큼 MOU도 필요하다는 체결하고 거구나. 기술 이전도 체결하고 많은 이제 거래 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미국 시장도 중요하겠지만 중국에 진출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는 것도 네.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또 하나가 포인트가 빠진 것 같아요. 네. 컨텐츠는 어때요? 그렇죠. 컨텐츠도 괜찮아요. 지금 네. 최근 시장에 보면 막 팬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에이스토리라든지 막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되게 주목 많이 받고 한알령 있고 해제 그렇죠. 기대감 때문에. 한알령 해제라는 이 트렌드 거기에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을 만한 가장 또 대표적인 게 화장품이나 이제 엔터, 컨텐츠 관련된 네,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 종목들이 연말에 정말 또 강하게 좀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에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어요. 사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너무 못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연말에 사실 키 맞추기 차원에서도 상당히 좀 강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중국 수에 뭐 여기는 빠졌지만 당연히 이제 게임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주목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도 열어볼게요.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코로나19예요. 코로나19.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는 19예요. 아, 2019년에 생겼잖아요. 그 지금 1년 넘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거고 내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또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이 변종 바이러스 그렇죠. 때문에 뭐 참 2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또 변종 바이러스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네, 변종 발견이 바이러스도 됐죠. 유입이 됐다라고 네.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제 내년에도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야 된다. 위드 코로나. 그렇죠. 그와 관련해서 또 어떤 투자 전략이 또 생길 수 있는지를 네. 정리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생각이 딱 퍼졌을 때 네. 저는 우리 장이 조정을 한번 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잘 그게 버티고 있네요.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촉매가 된 거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오히려 변종 바이러스 생기면서 치료제라든지 백신의 중요성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한 단계 더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끝나지 않은 전쟁, 코로나19와의 전쟁은 2021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주요국의 이제 집단 면역이 빨라야 내년 상반기 이후나 돼야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내년에도 좀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더블딥에 대한 공포가 일부는 해소됐지만 실제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가 회복될 거다라고 다들 기대만 하고 있는 거지 실제로 내년에 뚜껑을 열어보면 경제가 진짜 회복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장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결국은 코로나19라는 거예요. 정말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을지 치료제라든지 백신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내년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우리는 더블딥의 공포와 내년에도 좀 싸워야 된다. 그리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콜라보, 이게 자본주의의 시험대라고 제가 좀 거창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결국에는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얼마나 유연하게 활용을 하느냐거든요. 내년에도 연준은 계속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 정부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적인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을 벌써부터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화롭게 시장을 계속 뒷받침해줘야지만 많이 올라간 시장을 지지해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네. 코로나19는 내년에도 정말 중요한 좀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가지 키워드까지 공부는 마쳤어요. 네. 근데 우리가 또 김용민 매니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네. 어떻게 써먹을 거냐잖아요. 그렇죠. 오늘 배운 거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종목으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지금까지 얘기하신 거는 뭐 다 까먹으셔도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런 뜻은 아닌데 또. 키워드별 관심 종목. 네. 각 키워드별로 한 종목씩 제가 일단 골라왔거든요. 그냥 요 종목들 내년에 한번 주목을 좀 해보시라는 차원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바이든과 MC넥스 과연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의외예요. 이 그쵸. MC넥스와 중국의 동국제약. 그렇죠.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려 네네. 볼게요. 바이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친환경 얘기할 때 자동차 시장을 주목하시자 그랬잖아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신재생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이제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 그 자동차와 관련된 전장 쪽에서 오히려 정말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MC넥스예요. 단순히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전장 부품 회사로 내년에 발돋움을 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 시장, 전장 시장에서 이제 MC넥스의 활약을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쪽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후공정. 굳이 장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후공정 쪽을 보자. 네. 그 중에 하나 이제 테크윙이라는 테스트 장비 회사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중국 얘기했는데 동국제약을 얘기를 한다. 이거 참 정말 또 뜬금없어요. 뜬금없어요. 근데 동국제약이 의약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화장품도 만들고요. 헬스케어 제품도 만들어요. 근데 올해 하반기 때 중국에 시판 허가를 받았어요. 아, 그래요?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동국제약이 만들어내는 화장품, 치약, 생활용품들을 중국에 수출하기 시작할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시장을 이제 공략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동국제약을 중국 수혜주로 주목을 좀 해보자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19 뭐 네. 치료제 백신 종목들 여러분 정말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기업들이 네.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제넥신이라는 기업이 이제 국내 토종 백신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좀 아직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넥신이라는 종목은 또다시 내년에 어쨌든 우리 국산 백신도 분명히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보시면서 제넥신을 한번 떠올려 보자. 이렇게 키워드별로 관심 종목당 하나씩 대응을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아카데미 개우네요. 네. 네.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남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종목 나와서 끝났어요. 투자자를 위한 꿀팁. 그냥 전망은 전망일 뿐이에요. 제가 네. 지금 20분이 넘게 지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내년에 다 바뀔 거예요. 내년에 다 바뀌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내주부를 보시면 됩니다. 매주 화요일 3도 시대를 보시면은요. 좋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여러분들 팔로우업을 트렌드를 또. 네. 선점하실 수 있도록 좋은 종목들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항상 이슈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선점을 예측을, 하시고 그렇죠. 그 이슈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들로 크게 수익을 좀 내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 오늘 아카데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년에도 내주부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